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휴. 혜정이가 집이 어디예요? 혜정이 집 어디예요? 혜정이 집. 혜정이 집 어디예요? 아, 김해예요? 아, 근데 선효는 모르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선효가 다 알아. 좋아, 좋아. 자, 보자. 자, 저번 시간에 그거 뭐냐면은 유효액잔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슬레이터 룰을 오늘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얘는 뭐냐면 유효액전화를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게 이제 근사적이어서요. 이게 많이 틀려요. 알겠죠? 실제 실험 데이터하고 많이 약간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완전히 완벽한 계산법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슬레이터 룰이 이제 그 유효액자 하나를 계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디냐면 거기 그 117페이지에 연습 문제 7이 있을 거예요. 교수에 따라서 그 슬레이터 룰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내가 대학 다닐 때는 1번 화학 과정에서 슬레이터 룰을 안 했어요. 슬레이터 안 했고 언제 했었냐면은 무기화학 과정에서 슬레이터 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에 따라서는 그 뭐냐면 일반화학에서 슬레이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이 슬레이터 룰 하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요. 안 하면 안 나와야겠죠. 네, 근데 뭐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연습 문제 7. 자, 다음 슬레이터 룰을 참고하여 각 경우에서 유효액자 하나를 계산하시오 라고 해서 거기 슬레이터 룰이 가나 다라 마 이렇게 나와 있죠. 가나 다라 마. 그럼 그 가나 다라 마 말 나와 있는데 이게 말이 너무 길면 이게 약간 아리까리 헷갈린다고. 두 명이 누구지? 한 명은 선효와 혜정이. 선효 혜정이랑 같이 듣고 싶었구나. 승윤인 줄 알았다고? 뭐야? 혜정이가 승윤이라고요? 이게 누가 들어왔는지 안 떠가지고 어. 승윤인 줄 알았어. 승윤이는 일요일만 못 온대요. 목요일만 온대. 일년 안 돼요? 네, 왜요? 몰라 뭐 다른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영상으로 본대. 매은 망덕한 아이.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구나. 어쨌건 혜정이. 혜정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반갑다 승윤아라고 성유가 왔어. 혜정이 들었네. 혜정아 소리 잘 들려요? 마이크 테스트. 혜정.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혜정이가요? 네. 혜정. 혜정. 혜정 있는데요? 혜정 오는데요? 그렇지. 자, 보자. 알겠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슬레이트 룰이 거기 이제 연습 문제 7에 나와 있는데 가나다라바 이거 다 읽고 하기가 좀 얄딱구리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나와 있는 예를 바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일 FE. 자, 철 원자번호 몇 번이죠? 26번. 오이쇼. 대단합니다. 자, 요것의 각 전자들에 대해서 그 전자달이 뭐야? 전자들에 대해서 유효액전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거 뭐야? 자, 우선 첫 번째 1. 요 녀석에 전자배치 없어요. 전자배치. 자, 여러분 저 철 26번에 전자배치 할 수 있겠어요? 시작! 자, 저 전자배치 할 수 있겠어요? 저 누구냐? 서윤 할 수 있겠어요? 그래. 문제는 116페이지인가 있어요. 116페이지. 117페이지. 아, 117페이지. 그렇지. 117페이지. 그렇지. 좋아. 주황. 왜 자요? 그래요? 주황 이게 힘들어요. 그래?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1s2 그렇죠. 1s2 그 다음 뭐예요? 2s2 EP6 됐죠? 그 다음 3s2 3p6 그 다음 3d6 4s2 3d6 4s2 오케이. 자, 전자배치 저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10개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18, 24, 25, 26 이렇게 되겠죠. 자, 전자배치 저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묶어줍니다. 어떻게 그룹핑을 하냐면 첫 번째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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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전자배치 속에서 우선 하나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1 전자들을 그룹을 짓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괄호. 그럼 이 그룹핑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주 양자수에 따라서 그 다음 두 번째는 D와 F는 따로 그룹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양자 수가 달라지면 그룹을 해주는데 중간중간마다 이제 P와 F하고 D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따로 이렇게 그룹을 해줍니다. 그럼 재밌는 건 바로 동일 그룹의 유효핵전하는 같게 계산됩니다. 그럼 과연 그 동일 그룹에 있는 전자들의 유효핵전하가 과연 진짜 같으냐? 뭐 예를 들어 ES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하고 EP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가 있으면 정말로 이 전자하고 이 전자 사이에 그 뭐냐면 유효핵전하가 같으냐? 엄밀하게는 이 전자와 이 전자의 유효핵전하는 당연히 다릅니다. 달라요. 다른데 슬레이터 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효핵전하를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근사적으로 알아내기 때문에 거의 구분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험 데이터상에서는 ES, EP 전자의 유효핵전하가 다르지만 슬레이터 룰에서는 근사적으로 평균적으로 같은 값만을 구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슬레이터 룰은 근사적인 방법이니까 절대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각 그룹별 유효핵전하 계산을 좀 해보면
자, 우선 Z 이펙트 한 다음에 거기 첫 번째 1S. 자, 1S 오비탈에 있는 이 전자의 유액 잔화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값이 25.7 나오겠습니다. 자, 저거 어떻게 한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맨 앞에 있는 26은 이게 이제 뭐냐면 원자 번호입니다.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의 경우는 원자 번호만큼 원자핵의 양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 번호에서 뒤에 걸 빼주는데 요거 말 기억하는 거 모르겠는데 이 뒤에 빼주는 이거 뭐라고 불렀죠? 바로 쉴딩 팩터라고 합니다. 가림 인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자 번호에서 쉴딩 팩터를 빼가지고는 유액 잔화를 계산한다라는 컨셉인데 이때 여기 등장하는 숫자 중 0.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0.3. 자, 저 0.3은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면 바로 1s 오비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가림 쉴딩 팩터는 바로 0.30입니다. 그래서 1s 전자에 대한 가림 인자가 이거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1 이건 뭐냐면 원래 1s 오비탈에는 전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2개. 그럼 전자 2개면 2개가 서로 사이에서 정전기적 청력이 나타나서 2개가 서로 쉴딩이 나타난다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1s 오비탈의 전자가 2개니까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건 두 전자 중 하나가 나머지의 정전기적 청력이 나타난다 라는 뜻으로 저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해당 그룹 오른쪽 그룹은 쉴딩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1s2, 2s2, 2p6, 3s, 3s 요 순서가 사실 무슨 순서예요? 요 순서가 에너지 순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s2가 제일 가까이 있는 게 그게 핵이고요. 핵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얘들은 더 고에너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유액전화를 계산할 때 그것 뒤쪽에 있는 녀석은 해당 그룹의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정전기적 청력이 그 전자와 핵 사이 인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의 쉴딩을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유액전화를 생각할 때는 그 오른쪽에 있는 쉴딩은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4S초가 더 네. 3D보다 안정한 거 아니에요? 네, 저 얘기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렇게 씁니다. 알겠죠? 우선은 그 뭐냐면은 이게 슬레이터 룰을 작성을 할 때는
정식적으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슬레이터 룰에서는. 자, 이렇게 쓰는 게 정식입니다. 약간 슬레이터의 논문을 찾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1932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내가 다 찾아놨습니다. 슬레이터 룰을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옥스토비 책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줌달 책에만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는데 그 뭐냐면 슬레이터의 논문에도 저렇게 돼 있습니다. 줌달 책에만 잘못돼 있는데 학교 교사가 뭘 좋아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원 논문엔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 얘기는 저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건 그래서 여기 있는 원S 오비탈에 대한 유액전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겠죠? 됐죠? 소리 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액전화인데 누구? 그 다음 그룹이 어디야? ES, EP. 그리고 이 철 26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슬레이터의 논문에 슬레이터가 예시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써드린 이게 슬레이터의 논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알겠죠? 이 숫자가 그대로 똑같이.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연수문제 7은 만약 슬레이터 룰이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항상 복습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사가 언급 안 해서 시험 안 내면 됐고 나중에 교사가 언급을 하면 그리고 시험 문제 낼 것 같으면 이 연수문제 7을 꼭 복습을 하세요. 알겠죠? 여기 있는 철 26번에 대한 각 전자의 그 유액전화를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슬레이터 룰의 그 슬레이터의 논문에 나옵니다. 논문에 나와요. 슬레이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슬레이터 노벨상 수상자예요. 그렇죠? 노벨상 뭐로 받았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하여튼 슬레이터는 시카고 대학 교수긴 한데 뭐 여하튼 하여튼 돌아가셨죠. 언제 저기 19세기 때 태어난 사람일걸요 아마. 갑자기 응? 에너지가 더 낮은 게 해당적으로 가능하는 그런 근거는 있어요. 응? 그런 생각을 하는 근거는 근거요? 에너지가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수냐. 가까이 있는 수. 네, 다시요. 아, 평균 거리가 더 가까운 거야. 가까운 거. 평균 거리가 더 가까운 거.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요 순서가 더 고에너지 순서라고 했죠. 더 고에너지 순서는 맞는데 이렇게 고에너지 순서로 채워지면 평균 거리는 이 순서가 돼요. 그냥 평균 거리는.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는 주로 누구와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는 주 양자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 3 바뀌면 무조건 멀어지고 알겠어요? 무조건 멀어지고 멀어져요. 무슨 말이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멀어지고 얘가 더 멀어지는데 사실 3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3S와 3P, 3S와 3T에 비해서 3D는 사실은 조금 더 가까이 있긴 있어요. 가까이 있긴 있으나 3S, 3P에 가림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3D의 가림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얘네들에 비해서 좀 얘가 더 가까이 있을지언정 얘네들의 가림 효과 때문에 d 오비탈의 유역전화가 작아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효과를 여기에 있는 이 숫자로 다 고려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 논리는 앞에 논리고 뒤에 논리는 뒤에 논리대로 따로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녹여서 이 숫자 안에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그런 값다 하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ESEP의 유액전화 그러니까 중앙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그죠? 네,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돼요. 네.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걸 이미 다 고려해서 해놨어. 그러면 그대로만 하면 돼요. 따라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그럼 ES하고 EP는 요렇게 26
빼기 이제 괄호 열고 어떻게 하느냐? 빼기 2 곱하기 0.85 더하기 7 곱하기 0.35 해서 계산한 결과가 21.85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저게 더 고에너지고 저 방향으로 평균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는 이미 다 계산이 된 상황이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평균거리가 멀어진다 했잖아요. 그건 저번 시간 했잖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 거기가 사비스가 더 멀다지 않았어요? 아니. 큰 거를 더 아까 오는데 그 가림 효과 같은 거가 있어요. 그래서 가림 효과가 더 커가지고 그런 거 다 계산해서 이거 형성 이해가 안 돼요? 전자합계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침투 효과랑 가림 효과, 그 가림 효과를 고려 안 한 거예요. 네? 뭐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효과 있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효과가 다 고려된 최종 결과예요. 적는다. 응? 네,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100%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설명할 수도 없고 모든 계산의 결과가 저렇게 된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냥 쓰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전에 배웠던 거고요. 이거 그냥 새로운 거예요. 그냥 저대로 해야 돼요. 저대로 해야 최종 계산 결과를 실험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저건 뭐랑 같은 거냐면 이렇게 어떤 실험을 했어요.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있어요. 형승 보세요. 어떤 실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실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원래 함수는 저기 양대역학에서 본것 같은데. 뭐 실제 원래 함수는 이거였다고 쳐봐요. 근데 사람이 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거밖에 없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해면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실의 함수지. 진실의 함수. 근데 흰 거는 사람이 구한 데이터야. 근데 진실의 함수는 보통 사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진실의 함수는 사람이 아무래도 알 수 있어? 절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사람이 이게 사람의 근사함수라고. 알겠죠? 저기 그냥 저거. 그냥 근사 방식이 되는 예, 이거 외워. 그냥 외워. 그 사람이 정한 근사 방식이에요. 예, 그냥 그대로 하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슬레이트 룰이야. 이거 외워. 그냥 외워. 알겠죠? 외워. 물론 이 근사에는 앞서 우리가 배웠던 거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실 관계가 있긴 있겠어요, 당연히 뭐. 있어요. 있긴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1S가 핵에서 가까워요? 2S가 핵에서 가까워요? 어디 가까워요? 이거 가깝잖아요. 가장 거리는 주양자 수가 관여를 하잖아요. 그냥 그것만 보라고 해요. 주양자 수만. 그럼 더 가깝죠. 그 다음이죠. 알겠어요? 물론 약간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건데 그 오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거리는 얘보다 약간 가까울지언정
요 둘이의 가림 효과가 더 강하다고 했죠. 침투 효과가 강하다고 했죠. 침투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거리를 상쇄하는 정도의 가림 효과가 여기서 나타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고려돼서 이 순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렇다고 하면 그냥 외우면 돼요. 어차피 100% 수학으로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ES2P에 대한 요 유효액자나 계산하는 방법 보시면, 자, 26번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 번호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렇게 괄호친 부분이 다 실링 팩터인데, 자, 이것의 의미가 이제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0.85는 바로 직전 왼쪽 그룹 가림인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ES2P 요거에 해당하는 건데, 직전 왼쪽이면 요 그룹이겠죠. 요 그룹에 있는 전자의 가림인자가 0.85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ES2P에 대해서 직전에 있는 전자 개수는 두 개죠. 두 개. 그래서 여기에 지금 2가 곱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 0.35는 바로 같은 그룹 내 가림 인자입니다. 그래서 ES2P라고 하는 것 안에서의 가림 인자가 0.35입니다. 그게 1S끼리는 가림 인자가 뭐라고 했죠? 1S끼리는 0.3이라고 했고요. 1S를 제외한 같은 그룹에서는 다 0.35입니다. 알겠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숫자 맞추려고 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7은 뭐겠어요? 7은 뭐냐면 이 그룹 내 전자가 총 몇 개예요? 전자가 총 8개죠. 그럼 8개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8개면 여기에서 요 전자를 누가 가린다? 8개면 하나의 전자를 나머지 7개가 나머지 요 하나의 전자를 가린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전자에 대해 총 8개인데 그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각각이 0.35만큼 가림 효과가 나타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그 값이 21.85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룹 요겁니다. 유효핵전화, 그 다음 뭐야? 3S3P.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26 빼기 2 곱하기 1 더하기 8 곱하기 0.85 7 곱하기 0.35가 되겠습니다. 마치 2 곱하기 1, 8 곱하기 0.85, 7 곱하기 0.45서 14.75. 자, 그럼 여기에서 0.35, 0.85는 아까 나왔던 값 그대로고요. 여기 새로운 가림인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1이죠. 보이시죠? 얘는 2단계 이상 왼쪽 그룹의 가림인자를 1로 정해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3S3P에 대해 한 단계, 두 단계 더 이상 가 있죠. 그러면 이때는 이것에 대한 가림 효과가 존재하는 그 전자 자체가 가림인자가 됩니다. 전자 두 개가 100%이 핵전화를 예로부터 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녀석의 가림인자는 1.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직전 단계는 0.85, 같은 그룹은 0.35.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3D 전자입니다. 자, 3D 전자는 이렇게 해주십니다. 26 빼기 18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0.35 해서 6.25입니다. 하필 또 6.25야? 하필 625야? 그러면 6.25가 인류가 치렀던 전쟁 중에 가장 추악한 전쟁인 건 알아요? 왜요? 우크라이나 뭐 전쟁, 베트남 전쟁, 뭐 별의별 뭐 인류가 저질러서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징기스칸의 정복 전쟁 여러 전쟁이 있었잖아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때 인류가 치렀던 전쟁 중에 가장 더러운 전쟁이 6.25인 거 알아요? 통보를 안 했어요. 예? 통보. 통보를 안 했다니. 아니. 전적보. 아이고. 우리가 기내 공격한다. 아니. 내려. 이게 여러분 매너. 사실 국가 간 전쟁에서는 기습은 불가능해요. 기습 없어요. 6.25가 기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습이라고 몇몇 사람이 얘기하는 국가 간 전쟁에 기습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물건이 움직이잖아요. 아니, 정세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수부대 10명이 침투해서 뭐 청와대 같은 데 침투해서 국가 수반을 암살한다. 이런 건 기습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기습이 가능한데 뭐 탱크 탱크 2,000대씩 몰고 오고 이런 건 기습이 안 돼요. 보여요. 뭐 부르르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어떻게 기습이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북한이 먼저 북한이 이제 전면전을 쳐들어온 건 맞지. 근데 사실은 뭐 6.25 전에 사실 혹시 고지전이라는 영화 본 사람?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 많이 나오는데 6.25 전에 사실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계속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6.25 전에 계속 남쪽하고 북한 엄청나게 하루에 2,000명씩 죽었어요. 군인이. 정말이에요. 이게 분단되고 6.25 전에 하루에 2,000명씩 북한하고 우리하고 맨날 죽었어요. 맨날. 조금 더 따먹으려고. 정말이에요. 계속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영화가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처럼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뭐냐면 그거 뭐 어디가 기습했다 아이고 계속 전쟁하던 중이다. 뭐 그래서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는 뭐 내가 얘기하면 뭐 또 정치 얘기 되니까 됐고 내가 제일 더러운 전쟁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전쟁이 나면 누가 죽어요? 인간이 군인이 죽잖아요. 네. 근데 전쟁에서는 항상 어떤 통계를 발표하냐면 군인 사망자 1명당 민간인 사망자 비율 이걸 항상 통계를 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사실 전쟁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전쟁의 세상이 어딨어. 하여튼 가장 이상적인 전쟁은 군인만 죽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은 안 죽는 거죠. 딱 그래서 군인만 죽어서 서로 간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빨리 끝내는 게 전쟁의 가장 이제 좋은 방법식이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민간인 사망자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인류가 치렀던 전쟁 중 통계가 남아있는 것에 의하면 군인 사망자당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전쟁이 뭐다? 6.25. 그 6.25입니다. 몇 대 몇이에요? 1대 100 정도 될걸? 1대 100 이상? 네. 그러니까 뭐 내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등인 건 6.25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우크라이나 내전, 코소보 내전, 보스니아 내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내전에서 막 사람들 막 죽고 막 민간인 피해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 범죄 일어나고 그런 거의 원탑이 어디다? 원탑이 6.25입니다. 누가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예? 많이 죽은 거예요? 민간인이요. 인간이 100이에요. 네, 100 이상이에요. 근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군인 사망자에 비해서 민간인 사망자 비율,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전쟁이 그게 6.25입니다. 그래서 6.25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추악했느냐. 여하튼 자, 그래서 아직 6.25. 자, 그럼 요거 봅시다. 0.35는 뭐죠? 0.35. 같은 그룹 내 가림이라고 했죠. 난데없는 1. 이건 뭘까요? 이건 뭐냐면 D
혹은 F는 내부 그룹 모두 가림 인자가 이런 식으로 1이 됩니다. 다른 그룹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그룹은 직전 가림 그 직후 가림의 가림 인자가 달라요. 0.851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D나 F만 어떻게 된다? 그 직전의 모든 가림 인자가 1로 통일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D나 F는 기본적으로 유효 핵전화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3D를 했으니까 그 다음 4S. 자, 어디로 가볼까? 4S. 자, 위에 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4S. 자, 어떻게 됩니까? 26 빼기 4S인가 이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여기 하나, 둘, 셋, 넷, 10은 1, 10 곱하기 1 더하기 그 다음 그 직전 단계에 12, 14 14는 0.85 그리고 4S2인데 여기서 1 곱하기 0.3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된다? 3.75 정도의 유효액전화가 슬레이터 룰로 계산이 됩니다. 자, 저거 어떻게 계산된 건지 알겠어요? 4S? 알겠죠? 0.35는 같은 그룹 내고요. 0.85는 직전 그룹. 그 다음에 직전 그룹 더 전은 항상 가림 효과가 1로 통일된다. 알겠죠? 그래서 저 계산 방식을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슬레이터의 논문에 나오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터 룰을 복습하고 싶다면 이 철 26번에 대해서 각 그룹당 어떻게 저렇게 그 뭐냐면은 그 전자배치 저렇게 유효전화를 계산했는지 요걸 보고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다. 됐다. 네. N-1 그룹이라는 게 네. 주양자 수가 1 작은 애들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그룹이 주양자 수에 따라 나뉘는 거죠. 그러면 이게 N 그룹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N 그룹 내 가림 인자고요. 요게 N-1 그룹 내 가림 인자고 얘가 N-2 이상 그룹 내 가림 인자란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알겠죠? 그럼 그걸 이제 그 N 그룹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그냥 안 쓰고 그냥 해당 그룹의 뭐 직전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죠. 됐죠? 연습 문제 7 유효액전화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그 유효액전화 구하기 연습 문제가 이 교재 연습 문제 7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요. 복습할 때 이걸 보면 아주 쉽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때론 문제 낼 때 그 선생들이 문제 낼 때 0.35, 0.85, 0.3 이걸 숫자를 안 줄 수 있어요. 숫자 안 주고 0.35, 0.85를 외우게 시키는 교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하튼 학교에서 언급하면 여기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둬요. 알겠죠? 네. 됐죠? 됐다. 자, 그다음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뭐 파울리 베타울리 이런 거 있는데 파울리 베타울리 훈투룰은 여러분들이 아니까 됐고 자, 쭉 넘어가서 됐고 어디로 갈까? 1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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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페이지
자, 1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6페이지. 자, 거기에 뭐가 나타나면 바로 전이금속의 전자배치 보이세요? 전이금속 전자배치. 자, 이거 한번 슬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6페이지 전이금속 전자배치. 자, 지우자. 어디냐? 126. 자, 우선 5.1. 자, 이런 얘기는 어디서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준달책에도 저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하이탑 화학초에도 저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전자배치 중에 예를 들어서 18번 알곤 전자배치는 어떻게 되죠? 바로 1s2, 2s2, 2p6, 3s2, 3p6. 자, 여기까지는 그냥 뭐 일사천리잖아요. 별 뭐 논란의 여지 없이 저렇게 전자배치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전자배치를 이렇게 쓴다는 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고에너지란 얘기죠. 현수가 맞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고에너지인 거죠. 그렇죠? 더 고에너지인 거죠. 자, 그 밑에 여기에서 19번 원소가 뭐예요? 19번 원소? 포타슘, 맞겠죠? 포타슘. 그럼 여기서 전자를 하나 더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를 더 채워 넣으면 여기에서 잠깐만 하나 밑줄. 요건데 이때 여기에서 그 다음 전자가 4s1에 들어가느냐 3d1에 들어가느냐. 요게 이제 일종의 경쟁 관계라는 거죠. 경쟁 관계라는 거죠. 저거의 경쟁 관계다. 아이고. 자, 그러면 저 경쟁 관계에서 우선 이게 경쟁 관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4s1과 3d1이 경쟁이 될까요? 우선 이게 그냥 명확하지 않고 왜 경쟁이라는 거는 한쪽이 월등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경쟁이 된다는 건 뭔가 이렇게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예요.
고만고만하니까 뭐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고만고만할 때가 치열한 거야, 알겠죠? 고만고만할 때가.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어디가 더 안정하다가 아니고 이 에너지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건데 왜 이 둘은 에너지 차이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 거리가 어. 어. 좋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설명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보통의 설명은 이겁니다. 여기 찍을게요. 그래서 거기 내가 말로 뭐라고 써놨지? 내가 말을 하도 복잡하게 써놔가지고 어디 갔어? 이게 이제 여기서 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선은 4S와 3D는 사실 에너지 준위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주양자 수하고 가공동량 양자수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이 에너지 상태가 주양자 수가 커져도 에너지 상태가 커지고요. 그리고 이 다전자 원자에서는 가군동량 양자수가 커져도 에너지 상태가 커집니다. 반대는 반대고요. 그래서 에너지 상태는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모두가 에너지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S와 3D 중 3D의 주양자수가 더 작죠? 그런데 4S와 3D 중 4S의 가군동량 양자수가 더 작죠. 충돌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주양자수가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양자수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안정해지는 건데 3S하고 그러니까 4S하고 3D를 비교하면 주양자수는 누가 더 작아요? 3D가 작죠. 그럼 주양자수만 넣고 보면 3D가 안정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가군동량 양자수를 보면 가군동량 양자수는 누가 더 작아요? S가 더 작지. 그러면 S가 더 안정해야 되잖아? 이 두 개가 어떻다고? 얄딱구리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3D하고 4S는 원래부터 에너지가 어떻다? 비슷하다를 저렇게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때 저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선 왜냐하면 저런 걸 논술하라고 할 때 원래 3D하고 4S가 에너지가 비슷하다라는 말을 저렇게 해주는 게 좋아, 알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왜 3S하고 3D가 에너지가 비슷하냐라고 물을 수도 있어. 그럼 저렇게 답하면 돼요, 알겠죠? 하지만 이때 실제적으로는 누가 전자배치가 되지? 누가 전자배치가 되냐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뭔가 이유가 있겠네, 그지? 이유가 있겠네?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다 아시다시피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침투 효과 때문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S의 침투 효과 때문에 (3D)보다는 4S 전자 배치의 역학적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더 작은 게 결론적으로 더 안정한 거니까, 그래서 3D보다는 4S의 전자 배치가 먼저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3D보다 4S의 전자 배치가 먼저 되는 건 뭐 너무 유명해서 많은 책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포타슘뿐 아니라 칼슘 역시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여기서 묘한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어디를 줄여 쓴 겁니까? 바로 요거를 줄여서 쓴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비활성 전자 배치는 완전히 그 전자 배치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비활성 전자 배치를 그 비활성 원소를 활용해서 저렇게 줄여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전자 배치를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죠. 됐죠? 됐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두 번째 2. 자, 지울게요. 자, 두 번째 2. 두 번째 2. 두 번째 2는 이제 3D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시작되면 (4S)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변할 거다. 변합니다. 혹시 그 영화 대사 중에 이 영화 대사 알아요? 라면 먹고 갈래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땡. 엄청 유명한 영화였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 영화였어요? 네, 영화 대사입니다. 라면 먹고 갈래요가 우리나라 최고까지 뭐 최고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 라는 어떤 멜로 영화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봤다고요? 네? 신서유기요? 신서유기. 그렇습니다. 드라마 네. 명장면. 그래서 그 봄날은 간다 그 영화 같은 거 사실은 뭐 그 뭐야 현승 저기 여자친구랑 같이 보면 돼요. 거기 막 결국 둘이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영화 배우로 누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여배우 바로 이제 그 여자 장금이 이영애 배우하고요. 그 다음에 그 키 큰 남자 배우 유지태. 이영애 배우하고 유지태 배우가 정말 그 세기의 멜로 연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영애 배우가 막 썸을 타고 있는 그 남자 역할의 그 유지태 배우한테 라면 먹고 갈래요? 한 거예요. 세상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라면의 로맨틱 의미를 담고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 영화 이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 세계 어디에 라면에 로맨틱한 이미지가 담겨 있겠어요. 소윤아 오케이? 소윤아 함부로 누구한테 라면 먹으러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 하여튼 그래. 그래. 그리고 나서 그 둘의 사랑은 유지될까요? 별로 안 좋게 될까요? 별로 안 좋게 되죠. 그 별로 안 좋게 될 때
또 유지태 배우가 남기는 또 기가 막힌 명대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렇죠. 그 같은 영화라고요? 같은 영화에 나와요. 같은 영화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 기찻길에서 말하는 건가요? 예. 예. 그 영화가 봄날은 간다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도 같은 영화인가요? 아니요, 그건 오아시스입니다. 아, 그건 오아시스입니다. 그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모티브가 되고. 예,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그 뭐냐면은 봄날은 간다는 영화에 그런 세기의 명대사들이 나오죠. 그럼 이번에 잘 봐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결국 사랑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사랑은 변합니다. 그렇지. 그래. 주황 사랑은 변하나요? 몰라. 왜요? 주황 연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진짜 안 해봤어요? 주황 혹시 모쏠? 정말이에요? 모쏠이에요? 아니 사실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쏠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나 모쏠이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주황 진짜 너무해. 와 진짜.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존잘은 여자친구 많았잖아요. 저요? 저는 그런 거 든 적 없습니다. 그러면 존잘은 여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었어요? 예. 정말이에요? 예. 존잘이 모쏠이었단 거예요? 네. 정말요? 네. 우와 이상해. 세연이는요? 예? 세연이는요? 글쎄요. 세연이 여자친구 언제 있었어요? 세연이는 너무 네. 많고. 왜요? 세연이 많아요? 예? 세연이 여자친구 많았어요? 대단한데?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래서 사랑이 변한다고 했죠. 그러면 에너지 준위도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변하다니까요. 그러네요. 아니 상황이 바뀌면 사랑도 변하잖아요. 그럼 상황이 바뀌면 에너지도 안 바뀔 게 뭐예요? 사랑의 아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알겠죠? 사랑이 변하면 에너지도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황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뭐라고요? 인생이 바뀌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뭐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아이고. 1. 3D 전자 3D 가 empty 면 4s 전자 배치가 우선입니다. 그건 앞에서 얘기했고요. 이유가 뭐 때문에? 보시다시피 가림 효과 때문에, 아니 4S의 침투 효과 때문에. 그런데 3D의 전자가 하나라도 배치되면 3D의 전자가 한 개라도 배치되면 3D보다 4S 전자가 더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해집니다. 알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안정한 게 불안하고 불안한 게 안정해질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부동산 투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담보대출로 돈 빌려가지고 다른 집 이렇게 뭐냐면 그거 갭 투자해서 다른 집 사가지고 그 집 전세로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 시세가 오르면 나는 가만히 있어 돈을 벌고. 무슨 말 알겠죠? 왜? 안 찍혀요? 왜? 왜? 못 찍혔어요? 아까 했정이 있던 거. 자, 하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런 말 있잖아. 뭐 영끌이란 말 있잖아요.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영혼을 끌어모아 집 사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해가 망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상황이 바뀐다고요. 상황이. 지금은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집 이상하게 사버리면 엄청 손해 볼 수 있죠. 네. 네? 왜? 뭐라고? 집이 만들이더라고요. 집이 뭐라고? 예,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냐면 내가 뭐 그 기사 살짝 보니까 전국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8만 채가 넘더라고요. 8만. 집 8만 개가 전국에 미분양돼 있어요. 그것도 경기도에 가장 많이 집중돼 있고요. 그런데 곧 올해 3월 달에 전국적으로 80만 세대가 또 신축이 될 예정이에요. 공급될 예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참 부동산 내린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어리석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집값 내린다를 언제 느꼈냐면 설이나 추석 연휴 때 대치동이에요. 대치동 학원가에 편의점이 쉬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편의점은 사실 매출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지. 애들이 막 물건 다 쓸어 가거든. 뭐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그러면 대치동 편의점은 매출이 높은데 설 연휴 추석 연휴에 편의점이 문을 닫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대치동에 설 연휴 추석 연휴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이게 말이 돼? 대치동은 1년 365일 특강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설 연휴 때 학생이 없다는 얘기는 특강이 없다는 얘기죠. 학생이 없다는 얘기죠. 학생이 왜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있어야 집도 사지. 사람도 없는데 무슨 집을 사요?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건 누가 전문가가 해준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대치동에 수업 있잖아요. 근데 저때 설하고 추석 때 나는 어떻게 한두 개 있어가지고 특강을 했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나가는데 편의점 문 닫았어. 오 편의점! 그래서 내가 본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편의점 문 닫았어. 오 편의점! 그래서 막 배고파! 뭐 이렇게 내가 겪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겪은 거라 누가 뭐 전문가가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집값 오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영끌하면 벼락 거지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영끌하면 벼락 부자 이런 말을 썼었는데 여러분 영끌하면 벼락 거지가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언젠가 오지 예? 기다리다 보면 또 언젠가 오지 않을까요? 일본의 집값이 올라요? 몰라요. 일본 집값 올라요? 일본요? 예. 모르죠 일본은. 절대 안 오릅니다.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값이 오르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두바이요. 근데 거기 집값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집값은요. 뭐 기본 100억이 넘어야 알겠어요? 두바이 집값은 한국 사람 따위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뭐 한국인 따위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바이는 알겠죠? 그래서 두바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국 집값은 오를 이유가 없어요. 오를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없다니까. 아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뭐 언젠가는 오른다. 그럼 언젠가는 오를 수가 없어요. 오를 수가 없어요. 집값은 무조건 떨어져요. 지금 막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나도 김선아가 갭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빨리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 큰일 났네 가지고. 나도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빨리 팔려야 되는데 빨리 내놓으라 그랬거든요. 내놓으라 그랬는데 하여튼 뭐 어쨌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둘 중에 어디가 먼저 채워진다고요? 사이언스가 먼저 채워져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드디어 21번 스캔디움. 스캔디움 전자배치는 여기 있는 칼슘에서 전자배치가 하나 더 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전자배치는 어떻게? 알곤까지는 같고 나머지가 3개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3D. 3D.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항상 더 고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스 전자 배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3D 전자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가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오비탈 전자배치를 쓸 때 오른쪽에 쓰는 게 항상 더 불안정한 오비탈이죠. 그래서 스칸등부터는 저렇게 3D1, 4:2 저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왜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까요? 네,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3D 오비탈에 뭔 일이 벌어진다? 3D 오비탈에 가림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3D 오비탈에 가림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 줄게요. 첫 번째 1. 4S보다는 3D 전자가 핵에 더 가깝겠죠. 그죠? 왜냐하면 핵으로부터의 평균 거리는 주양자 수가 관여하고 가군동량 양자 수가 관여하는데 주양자 수가 작을수록 가깝죠? 그리고 가군동량 양자 수가 클수록 가깝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4S보다는 3D가 핵에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3D 가까우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3D 전자가 4S 전자를 핵으로부터 가린다. 바로 여기서 가림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4S의 침투 효과가 작아지거나 거의 없어지는 거죠. 자, 아까 3D하고 4S 중 4S의 전자가 먼저 채워진 이유가 4S의 침투 효과 때문이었죠. 그런데 3D의 전자가 채워지면 4S의 침투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4S를 안정화했던 요인이 없어지니 4S가 안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정해지지 않고 결론적으로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D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면 4S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이 논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또 하나. 그럼 세 번째, 그리고 이온화는 항상 여기 되고 됐고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3D의 전자 배치가 되는 전이 금속, 그 뭐 예를 들어 스캔듐 21번부터 그다음에 30번 아연까지인데, 전이 금속은 그래서 4S가 최외곽 오비탈. 여러분, 최외곽 오비탈의 뜻이 뭐예요? 최외곽 오비탈. 최외곽 오비탈의 뜻이 뭐예요? 그 뭐지 반응성이 네, 바로 가장 주양자수가 크고 고에너지 상태인 오비탈을, 그걸 최외곽 오비탈이라고 하죠. 4S가 최외곽 오비탈이어서 그래서 주기율표상 얘네들은 4주기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전자배치가 3D에 됐죠. 3D에 됐지만 최외곽 오비탈은 어디예요? 4, 알겠죠? 그래서 스캔듐은 3주기에 배치돼요, 4주기에 배치돼요. 주기율표에서 4주기에 배치되죠. 알겠죠? 그러려면 3D가 더 안정해야 돼요, 4S가 더 안정해야 돼요. 이게 더 안정하고 이게 불안정해야 된다. 그래서 전자배치를 이렇게 쓰는 게 옳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온화 역시 어디서 일어난다? 이온화 역시 최외곽 오비탈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나죠. 자, 예를 들어서 저기 22번 타이타늄인데 얘는 저 논리대로라면 3D2, 4S2거든요. 그럼 이 녀석이 만약에 전자 두 개를 떨어뜨려내서 타이타늄 2+를 만들어냈다. 왜냐하면 타이타늄은 2+가 있거든요. 2+ 나타나기 때문에 2+가 됐다. 그럼 얘 전자배치는 어떻게 된다? 3D2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4S2가 아니라 3D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D하고 4S 어디가 더 고에너지라는 얘기예요? 4S가 더 고에너지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하이탑과 줌달
버전으로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스칸듐의 경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의미는 뭐냐면 에너지 대소를 무시하고 전자 배치되는 순서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이탑하고 줌달에서의 표기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저 김봉래하고 줌달이라는 사람의 화학적 수준을 굉장히 의심해요. 이게 김봉래라고 하이탑 저자 있잖아요. 그래서 김봉래하고 줌달이라는 사람의 화학적 수준이 결코 높지 않을 것이다. 김봉래가 전부 다 쓴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김봉래가 물화생 전부 다 썼어요. 아니요, 그분이 화학만. 저를 네? 화학만. 네, 화학만. 저는 서울과학고 사였다가. 네, 그리고 김봉래 씨 아들이 내 제자였어요. 그러면 제자한테 막 많이 나중에 수업했어요. 당연히 안 했죠. 당연히 난 하이탑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죠. 너네 아빠 화학 제일 못하잖아. 아니 그 친구 있을 때는 뭐 직접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느끼긴 느꼈을 거예요. 하이탑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긴 느꼈을 거예요. 우성대 아들한테 가가지고 가게 영상. 뭐 그거랑 비슷한 거죠 뭐. 가게하면서 네, 그거랑 비슷한 거죠. 난 100일 썼다. 난 100일 썼다. 근데 수학이 선생님.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이 취향을 따르실지 그리고 이런 건 옥스토비 책에는 이렇게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냥 옥스토비라는 사람은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적어요. 옥스토비 책은 이렇게 돼 있고요. 줌달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학교 교재가 줌달이긴 한데 학교 선생님 취향이 또 이쪽인지 이쪽인지는 모르잖아요. 학교 선생님 취향은 어느 쪽이래? 저 때문에 근데 좀 취향이 많이 나가지고.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고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잠깐 한번 보시면 교재에 128페이지 128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모든 원자에 전자배치 해놨거든요. 모든 원자에 전자배치 있죠. 찾았어요? 거기 21번 스칸듐 있죠. 22번 타이타늄도 있고요. 3D 먼저 썼어요? 4S 먼저 썼어요? 3D 먼저 썼죠. 알겠죠? 그 전자배치 쓸 때는 3D를 먼저 쓰는 게 이게 물리학적 의미가 맞는 거라고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128페이지에 보여드리는 이 카피본은 출처가 어디? 출처가 어디? 출처가 어디? 출처 밑에 있잖아요. 미국, 출처 밑에 있잖아요. 워싱턴 DC. 더 케미스트리 오브 엔티. 네, 12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출처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 뭐냐? 출처 여러 개 있는데 더 케미스트리. 거기에 나와 있는 출처 중 가장 놀랄 만한 출처가 어디예요? 무어. 그거는 이제 이 저자 이름, 이 책 쓴 저자 이름이고 이 내용을 그대로 어디서 또 이제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줄에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찾았어요? National Bureau 여기서 National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미국이었죠? 부루가 뭐예요? 부루. FBI 같은 그런 국가 기관을 부루라고 해요. 그래서 National Bureau of Standard는 국가 기준청 뭐 이런 거겠죠? 국가 기준청. 그런 걸 민간이 함부로 가지고 왔대요. 이렇게 돈은 안 되지만 정의가 꼭 필요한 것들을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규정을 해줘요. 혼란을 막기 위해서.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런 걸 이제 솔직히 이런 게 돈 돼요? 돈 안 돼요? 돈 안 되죠. 이게 뭐냐면 몇몇 저런 책 저자들이랑 돈을 벌겠지
이런 게 뭐 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혼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다 규정을 해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기 하이탑하고 중달책은 사실 오류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 교수 여러분 학교 선생님 취향이 어떤 건지는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네. 하라는 대로 해. 알겠지? 하라는 대로 해. 아니면 발표 수업을 할 거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 자료를 보여주든가. 네. 알겠죠? 네. 알겠죠? 하여튼 됐다. 오케이.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컴퓨터 맞아. 방금 먹었는데. 아. 어. 정경아, 우리는 부산에 지나나. 연습